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가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을 두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됩니다.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꽃뱀, 사기꾼에 비유한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관리위원회 관계자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모레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열자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석 달이 지난 상황에서 입주 기업들이 공단 가동 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1시에 있었던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방북하는 거 이것만 이제 푸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나왔던 대로 실무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 점검 문제 그리고 또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큰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쭉 저희 정부가 당국 간 대화를 통해서 많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관된 입장 하에서 이번에 저희가 북한 측에 대해서 실무회담을 7월 6일 갖자라고 제의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씨가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을 두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정상회담 대화록 작성 일자가 2008년 1월 3일로 기록된 것을 두고 당시는 내가 국정원장에 재임하던 시기였는데도 2008년 1월에 작성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복 전 원장은 그러면서 자신 모르게 작성됐다면 항명죄이자 보안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김만복 전 원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일이 없으며 2008년 1월 작성된 자료도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양측의 판이한 입장은 NLL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김만복 전 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원장 모르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로 작성했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아울러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적으로 제공됐을 가능성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대화록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대화록이 서로 다를 경우 국정원이 대화록을 조작했다는 설명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새누리당 안에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과 관련해 이제는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됩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유권 해석을 내려서 논쟁의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 NLL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나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공개 등에 대해서 정치권의 문제일 뿐 청와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요. 청와대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직무유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제의 결론은 네. 노무현 정부의 14선을 개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NLL 포기를 약속을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현 정부가 판단을 한다면 북한한테 우리는 그 약속 지킬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약속을 안 했는데도 북한이 약속했다고 거짓말을 하면 북한 너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규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문제의 기본적인 그 출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 문제는 전적으로 청와대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국민들이 판단해야 됩니까? 국민들의 판단을 청와대가 따라야 되는 거죠?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되죠. 정부가 판단해야 된다. 그렇죠. 정부의 문제인 거죠. 네. 정부가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평가가 판단이 잘 됐다 안 됐다 평가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비유를 든 겁니다. 네. 시험 문제 정답을 온 국민의 다수결로 투표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네. 한편 같은 당 이인재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당시 녹음 파일의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당론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 논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재 의원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육성으로 뉘앙스까지 확인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상기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원에 보관된 회담 당시의 녹음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제 그 당론은 아닙니다. 네. 저희 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정쟁을 확대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예. 이번에 이 엊그제 그 열람 공개에 관한 국회 투표도 원칙적으로는 뭐 반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네. 워낙 강하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자꾸 밀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이 논쟁을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네. 이익이 됩니까? 예. 예, 뭐 과거에 이거 다 지나간 이야기고요. 이제 남북 이제 관계도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끝내고 지금 극단적인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내용은 S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꽃뱀과 사기꾼에 비유한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가 출연해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을 역사 왜곡 오적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꽃뱀, 사기꾼 등의 표현을 썼던 방송과 여성 정치인 5대 얼짱 순위를 매긴 방송을 심의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된 진행자 박종진 씨와 이봉규 씨의 방송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위를 매기셨습니까? 네, 역사 왜곡, 오적. 역사 왜곡인데 1위 100년 전쟁. 이것도 역사 왜곡이라고 봐야죠. 왜곡이죠. 자, 이건 1위에 올려 마땅하다. 100년 전쟁 아시죠?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근데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다큐멘터리처럼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막 CG도 잘 만들고 컴퓨터 그래픽도 잘 만들고 막 그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사람들이 다 속을 만큼 그러니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외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꽃뱀이요. 네. 꽃뱀이요. 이뻐요. 꽃뱀이 이쁘죠. 꽃뱀이 못생긴 꽃뱀이 넘어갑니까? 꽃뱀입니까? 넘어가질 않지? 그리고 사기꾼이요. 굉장히 정직합니다. 사기꾼이 왠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걸 다 티내면 누가 사기 속습니까? 그렇죠. 한편 채널A 측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시청률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차차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시청률 때문에 막말 방송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아 빈축을 샀습니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채널A 개국 이후 지금까지 모두 13건의 제재를 받았고 그중 대부분인 10건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였습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김태권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똑같은 행태들이 누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징금으로도 모자라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중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전두환 비자금과 자녀 재산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제로 본방송 정운현 이사의 논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크라우드 소싱, 즉 외부 공개 수사 방식의 집단 지성을 통해 전 씨 비자금을 추적하고 있는 한겨레는 오늘자에서 전 씨가 퇴임 후에도 권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상황 정치를 노리고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전직 검사의 증언을 보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95년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전직 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 씨가 상황 정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었고 정당을 만드는 비용 등 최소 몇천억 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히고는 이 돈은 추징 대상으로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상황 정치 발상도 놀랍거니와 그를 위해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대목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씨는 실제로 퇴임 후 상황 노릇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모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 신문사 사장의 지시로 1984년에 작성돼 청와대에 보고된 88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 연구라는 문건도 공개된 바 있으며 전 씨는 퇴임 직전인 1987년 11월 12월에도 기업인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모두 상황 정치를 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일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강변하면서도 1,600여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수입이 없었던 그제의 자녀들은 무려 1,000억 원대의 재산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공사 사장인 장남 전재국 씨는 해외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실도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일명 전두환 특별법을 제정해 추징금 강제 환수에 나설 모양입니다. 전 씨의 오만방자한 행태는 국민 법 감정을 떠나 법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제라도 전 씨 비자금 및 전 씨 자녀들의 재산 소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씨가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KBS 이사회가 어제 오후 임시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거의 2배나 인상하는 안을 기습 상정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가운데 야당 추천 이사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300원으로 올린 뒤 2016년 1월부터는 50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과 내년부터 당장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상정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송호창 의원 등 야권 의원 141명이 조금 전 국회의사국에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문희정이었습니다.